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말 편히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 마음이 또 불편하시지는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예, 그래서 이번 주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또 돈 버는 한 주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2200포인트 선 저항에 직면한 코스피고, 백신, 미국 경제 이슈 등에 의해서 다음 주 한 주간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연구팀이 14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1단계 임상시험에서 45명 전원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다. 그 발표에서 호재가 되어서 이제 상승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상당히 크게 긍정적인 바람을 부어넣었던 한국판 뉴딜 정책도 디지털 그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백신 개발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러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한 국내 주식이 이번 주에도 이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비롯해서 미국 경제 등과 같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좀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더 2200선에서 저항에 직면한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고 2200포인트 이상으로 끝났잖아. 예, 한번 제가 자세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놨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220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200포인트 저항을 염두에 둔 한 주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이 자리죠. 보이시죠? 그래서 22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2160포인트, 요 자리 216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60포인트에서 만약에 2200포인트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면은 얼마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은 2330포인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 주는 2160에서 2330포인트 사이에서 코스피 기준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22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건지 지지선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항이 아닌 지지선 효과를 해준다면 230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지수는 밴드를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계속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주죠. 20일부터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증시를 올릴 만한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난주와 같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관련 기대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판 뉴딜 등 정책 효과 발표했죠, 그죠? 정책 효과에 기반한 강세장 전망이 유효하다, 이런 또 관측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면에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로 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 실업수당의 절벽 우려 이런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크게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음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이에 따른 또 경제적인 측면이죠. 실업수당 절벽, 돈이 없다라는 거죠. 절벽,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변동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갔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16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사이에서 지수가 움직이는데 2200포인트가 저항이 될지 지지가 될지 한번 지켜보자. 이 포인트를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초기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1상 이상을 마치고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는 거니까 주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이 강세장 전망이 유효하다는 관측이 있는데 이 정책 효과가 여전히 확산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정 위험보다는 추가적인 이 고점 높이기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해서 상대적인 재정 여력이 상당한 비교 우위를 우리나라가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연속성 확보라든가 한국판 누질 정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중기적인 주식 시장의 수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거고요. 반면에 조금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미국 경제활동의 재위축, 실업수당의 절벽 우려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건데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이 공화당 민주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절벽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1조 규모가 한 절반 정도보다 훨씬 못 미치죠.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홍콩 시장, 중국 시장 상당히 좋은데,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작용하고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중국 경제 회복이 과연 선진국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코로나19 충격의 절반 정도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국영기업 중심의 회복
정부 주도, 국영기업 중심 회복, 정부 주도라는 거죠. 그런데 소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중심 세계경제 회복 조짐에서 보기에는 조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중국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 회복 조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내용이 시장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이 중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6월 소매 판매 자동차 호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호조가 됐다는 거죠. 반면에 그 외에는 부진합니다. 이 중국 자동차 판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쭉 빠져들고 이렇게 크게 호조가 됐는데, 오히려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왔다는 거죠. 조금 부진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높은 실업률에 따른 가계 소비 심리 부진이라는 거죠. 실업률이라는 것은 돈을 못 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 설문조사 실업률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좀 빠졌다가 최근에 실업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전혀 상승 기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고, 이 고정자산 투자, 인프라, 부동산 개발 투자 이런 부분이 회복을 좀 주도를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중국의 제조업,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인프라 투자도 역시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죠. 부동산 개발 투자도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다 정부 주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고정자산 투자 민간 부문보다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정부 부문이 큰 폭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 부분이. 그래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정부 부분을 살펴보면 빠졌다가 쭉 빠졌다가 쭉 올랐죠. 예, 쭉 올랐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지만 민간 부분에 대한 하락하고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은 더디다라는 겁니다. 더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인 회복 조짐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선진국 중심 세계 경제 회복 조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이런 우려감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곽 부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제가 작년에 그 주식 깨알 같은 성공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좀 쓸 때 내용에 이런 내용을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변동성이 크니까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바로 실적이죠.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거니까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 4분기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그에 따른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한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나마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매분기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 다음 주 21일, 오늘 19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발표가 시가상위 종목이 나오는데, 포스코, KB금융, 22일 날 S51,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가 상승
여력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 SDI, 현대기아차, 그리고 네이버,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제가 이제 기 영상을 통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뒤쪽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실적 발표에 의해서 어떤 방향성, 향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펀더멘탈이에요. 이 펀더멘탈이 뭡니까? 매출, 영업이익,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이 되고 있고, 제가 늘 영상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손해를 보면은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한탄을 해봐야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주에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오는 즉 흐름이 되살아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좀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뭐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설령 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치는 않으셔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보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때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격 전략을 제시받아서 그 가격 전략에 따라서 보유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중간선을 넘어가면은 차선 위반이고 사고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라인만 지켜주면은 크게 무리 없고, 설령 수익이 크게 안 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수익이 실적이 좋은 기업에서 수익이 안 났으면은 억울해도 좀 덜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렸고, 이런 내용들은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그 중에서 가장 또 흐름이 강한 종목을 계속해서 장 중간에 뭐 최소한 3번 이상 이렇게 그림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올려드렸던 종목과 거의 유사한데요. 조이시티, 조이시티와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그리고 해성 DS, ICD 이런 종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해 준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어떤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P&E 솔루션이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전망 데이터 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 상위에 들어 있습니다. 등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렇고, 이 P&E 솔루션,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시젠 강조를 하고 있죠. 실리콘 웍스 강조하고 있죠. 아이디스 이런 종목들도 강조를 기존에 또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군에 넣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윈스 동부건설 그죠? 이오 테크닉스 우리 큰 수익을 거뒀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카본, 태경 케미컬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죠? 요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다는 걸 뭐라고 했죠?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네, 미스터 블루, JNK 히터, DB 하이텍, 어보브 반도체,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22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 정도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뉴파워 프리즈마,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세트론 제약 나왔습니다. BMT 이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빠질 수가 없죠. 그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엔터주가 올해 하반기 주목받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JYP, ENT, SM, 아시죠? 예,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그죠? How do I like that?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JYP, ENT, 쭈디 이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JYP, ENT,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동일 고무 벨트, 인텍 플러스, 삼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 정도 상위 영업이익률 120% 이상 되는 것만 제가 선정을 해 보았는데, 반드시 다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차트와 수급 이런 부분들 보시고 대응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군으로 꼭 등록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목 좋다 이러면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하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돈 보이시죠? 예, 이 돈이 여러분들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손실 금액이 여기에도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가져가야 될 돈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시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심리를 지게 되면은 못 가져가세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을 제시를 받고 설명을 듣고 또 코칭, 흔들리지 않는 투자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항상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습관 이런 걸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당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아주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힘이 안 나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가끔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기분이 나서 또 뭔가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공부를 하고 퀄리티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